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컨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네, 그립감을 높여보겠습니다. 군씨입니다. 브람스를 좋아하는 이타코입니다. 좋아요. 막내 상대입니다. 그립감을 높여보겠다. 구신이 뭔가요? 이 에피소드를 잘 만들어서 네. 리스너들한테 좀 더 착 달라붙는 그런 에피소드를 되게 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끼워 맞추기 같은데. 아, 그럼요. 끼워 뭐라도 맞추기죠. 해야죠. 네. 우리 타코님 좀 이게 갑툭 브람스예요? 갑툭튀예요? 제가 또 이제 컨텐츠 미식가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네. 딱 선택해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어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알콩달콩 좀 약간 그런 좀 말랑말랑한 러브 스토리가 좀 좋았어요. 제가 네. 가을 타는지 약간 그런 게 좀 끌려가지고 봤는데 후반부에 가면서 약간 제 기준에서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좀 이렇게 파워가 좀 떨어져 가면서 네.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제 브람스는 좋아한다. 브람스를 좋아해서 물어봤으니까 저는 네, 브람스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아무 관련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브람스를 좋아해서를 재밌게 보고 있다. 자,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저희 광고 빠르게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학생, 취준생, 회사원, 엔터테이너, 언론인, 선생님, 목사님, 학원 강사, 예비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믿고 선택한 영상 편집 그 수업. 탈인과 러닝스푼즈에서 영상 편집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김수진의 책.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프리미어.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분들, 기초는 알지만 응용을 못하는 분들, 각자 실력도 배워야 하는 이유도 다 달랐지만 모두 그녀의 수업을 듣고 난 후 영상 편집의 재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프리미어. 이 책에는 영상 편집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 초보자가 겪는 어려움, 해결법 등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책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원하는 영상을 뚝딱 만들었을 때 그 뿌듯함과 기쁨을 선물해드립니다.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목표 달성액의 933%를 기록하며 세상에 나온 그 책.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프리미어. 이슈스 청취자분들께 추천합니다. 오늘은 저희 라이브 커머스. 와, 라이브 하게 되네요,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나름 최근에 가장 핫한 우리 라이브 커머스 그립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서비스 요즘에 상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라는 얘기가 아직은 좀 생소한 분들이 좀 그렇죠. 많으실 것 같은데요. 라이브 커머스가 정확히 뭔가요? 생방송을 의미하는 이제 라이브라는 네. 표현이랑요. 그다음에 구매하는 이제 커머스, 이커머스. 커머스가 이제 합쳐진 합성어로요. 네. 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형태의 어떤 커머스입니다. 이게 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상대님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라이브 커머스는 약간 거대 플랫폼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보편화가 된 거지. 네. 그전에는 인플루언서 분들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 아마 네.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네. 인스타그램 라이브 형태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뭐 공동구매 형태로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초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를 보통 왕홍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인터넷에 네. 왕이랑 유명하다 홍 붙여가지고 왕홍이라고 부르는데 왕홍분들이 그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약간 PPL이나 광고 형태로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중국에는 초창기 때부터 약간 물건 판매, 커머스 판매가 9, 그 다음 이제 광고가 1, 그래가지고 커머스 비중이 컸고 그 중에서도 판매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라이브 커머스가 있었고요. 예전부터? 네. 그리고 중국은 아예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네. 대표적인 게 뭐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타오바오, 그 다음 뭐 JD.com이라는 징둥닷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예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이것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틱톡. 그래서 중국에서는 틱톡을
도우인이나 부르는데 도우인도 있고 그다음 뭐 콰이쇼우 그다음 위챗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요. 네. 그런 것처럼 중국에는 서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왕홍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됐고 중국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2020년 기준 163조에 달한대요. 이거 진짜. 이거를 제가 가늠도 안 된다. 비교를 드리면은 대한민국 2020년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국은 엄청 크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대략 한 3조 원 정도 되고요. 네. 2023년도까지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136조 듣다가 5조, 8조 들으니까 괜히 나 눈물 날라 그래. 나라랑 몇십 배 차이 나는 나라니까. 네. 요거를 좀 같이 언급하고 싶어요. 네. 틱톡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틱톡은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국 내 버전과 글로벌 버전이 아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중국 내 버전인 도우인 같은 경우는 이미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도입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틱톡 글로벌 버전이 트럼프한테 그렇게 매맞질 않았다면은 아마 올해 내에 틱톡 글로벌 버전에서도 이런 쇼핑 기능을 아마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추가를 해서 더 같이 발전했을 거라고 이제 원래 초기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었거든요. 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핀도더라던가 뭐 모구지에라는 것도 해가지고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도 많고 그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의뢰 그냥 다 라이브 커머스 기능도 다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한 2016년 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미디어 커머스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똑같은 걸 그렇게 부르는 건지 아니면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혼용에서도 많이 쓰긴 하지만 처음에 미디어 커머스에 국내 예를 들었을 때는 국내 같은 경우는 티몬에서 TV온이라는 서비스를 한 2015, 16년도에 하면서 그때는 미디어 커머스를 표방했어요. 근데 그때 미디어 커머스는 기존에 뭔가 이 복잡한 상세 페이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같이 이렇게 쭉쭉 스크롤 내리면서 보는 그런 것보다 동영상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보기 편하잖아요. 또 수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이해하기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틀어주면서 영상을 보고 상세 페이지 대신해서 이걸 보고 구매를 해라. 그래서 가지고 미디어와 커머스가 합친 미디어 커머스로 표방했고 근데 그때도 라이브 커머스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래도 표방은 전 크게 어떻게 보면 큰 범주로 봤을 때는 미디어 커머스가 더 크고 그 안에 라이브 커머스가 있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아마 좀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굳이 좀 그러니까 그냥 좀 칼같이 다루자고 하면은 라이브 커머스는 아까 상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인트는 생방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게 조금 라이브 커머스의 맞아요. 장점 중 하나인 거고 미디어 커머스는 뭐 라이브 커머스의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그동안 보여주던 상세 페이지를 영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게 조금 더 가까운 게 미디어 커머스로 좀 이해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할 때는 홈쇼핑과 거의 흡사하게 맞아.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수량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 가격을 그때만 받을 수 있도록. 또 대폭 할인을 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판매가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또 홈쇼핑과 다른 점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인터랙션이 약하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거의 공급하는 푸시 입장이었다면은 라이브 커머스는 아까 말했듯이 인플루언서나 왕홍 기반으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 팔로워나 이런 사람들과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파는 사람도 이 질문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 파는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서로의 인터랙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미디어 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 굳이 나누자고 하면은 좀 경계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림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하겠지만 예, 중국 이제 라이브 커머스 얘기하셨으니까 예전에 이제 동대문에 이제 물건을 떼러온 우리 왕홍이 그쵸. 이제 그 샵을 하나 이제 그 샵 사장님이랑 이제 나름의 계약을 맺어서 바로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 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중국 소비자분들이 저기에 있는 파란 가디건 좀 입어주세요. 저기 보이는 빨간 치마는 얼마인가요? 여기 바로 오면 바로 구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계신 분들 마치 우리가 해외 구매하고 싶을 때 이제 그런 느낌처럼 그게 바로바로 인터랙션이 되니까 우리 동대문 상인분들도 좋고
좋고 그리고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도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한국의 이런 핫한 패션을 K 패션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요런 좀 붙이지 마. 전 정부의 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신 실시간 인터랙션이 구매를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쨌건 좀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존도 라이브 커머스를 좀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좀 라이브 커머스 저희가 이제 주제 선정하고 뭐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또 보였던 건지 몰라도 네. 최근에 그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했어요. 이제 아마존 그 프라임 멤버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대대적인 세일 기간인 거고 이번에 13일, 14일 이틀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저도 혹시나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보다가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커머스가 좀 그 기반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언급할 그립이라던가 국내 유사 서비스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제품들을 다 설명을 일일이 해주면서 바로바로 질문에 응대를 해주고 거기서 또 바로 구매를 바로 할 수 있게 또 아마존 그 페이지로 연동하는 그런 기능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단지 중국, 그다음에 뭐 우리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무슨 왜? 아니 되게 무슨 제가 방금 했던 표현들이 네. 무슨 어디 뭐 그렇죠. 피드백 하는 것처럼 그 표현에서 좀 순간 민망했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뭐 이거 다를요? 아마존 이거 다를? 아니 마지막만. 이준우의 그 소외나비행 경제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돌려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중국, 뭐 미국 할 거 없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장이 많이 침투가 돼 있는지 어떠신가요? 지금 플랫폼 대기업이 뭐 다음과 네이버도 각자 이름이 저는 헷갈려서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뭐죠? 뭐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셀렉티브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는 카카오톡 쇼핑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톡 그 어플 내에서라던가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해놓고 사실 그 전에는 티몬이 있었죠. 티몬은 지금은 이제 티몬 셀렉트라고 해서 올해 5월에 이제 재출시한 서비스가 있긴 한데 그 전에 약간 미디어 커머스에 좀 가까운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가까운 형태를 하다가 이번에는 좀 라이브 커머스를 했는데 사실 티몬이 그때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못했고 그리고 좀 그때는 좀 빨랐죠. 좀 빠른 경향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의 강점은 그 판매자거든요. 결국은 판매자가 인플루언서 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네. 왜냐면은 어쨌든 이 물건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런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인스타그램의 대부분 그 인스타그램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이 자기 팔로워 분들 대상으로 물건을 많이 판매했어요. 그쪽 시장이 아마 시장 통계에 잡히진 않았지만 엄청 컸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파니까 그 사람이 뭘 팔든 그쵸.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딜 가든 이런 거를 대부분 좋아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라이브 커머스 때 물건 팔았을 때 세일즈가 잘 됐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티몬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캐스팅해서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정영동님을 협해서 돈이 콘가스를 하긴 했었어요. 티몬에서 많이 네네. 도전을 하셨죠. 근데 네네. 약간은 그때는 좀 익숙하지도 않았고 시기가 좀 빠르긴 지금처럼 막 정말 4G, 5G 되어가지고 영상 그런 뭐 데이터 맞아요. 속도 소리도 처리 속도도 늦고 해가지고 맞아요. 좀 시기적인 것도 좀 빨랐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전엔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조금씩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 서비스만 단독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그걸 중심으로 좀 더 풀어볼까 합니다. 바로 이름이 그립. 우리 구지님이 얘기하셨던 잡는다. 네. 그 그립입니다. 이 그립은 이제 그립 컴퍼니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라이브 커머스 이름이 그립이고요. 2018년 7월에 김한나 대표님께서 설립하신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채널 운영을 하면서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시리즈 B 115억 이거 정말 큰 투자액인데요. 그래서 국내 최초 1인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그런 서비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에는 코엑스랑 전시회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MOU를 체결하는 것 같은 어떤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좀 풀기 위해서 하나씩 좀 얘기해 볼게요. 김한나 대표님, 좀 생소한데 이분의 어떤 이력은 생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 커리어가 네.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에서 그 스노우 앱과 잼라이브의 마케팅 광고 총괄을 담당하셨대요. 잼라이브 또 전설적인 거죠. 그렇죠. 네. 짧은 기간에 확. 그러니까요. 잼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도 이런 라이브 퀴즈 내는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그걸 벤치마킹해서 만든 서비스고 어쨌든 이 스노우라는 법인 자체가 네이버에서 약간 구글의 그런 창의성을 담당한 조직처럼 완전 그것처럼 하이테크놀로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서비스 시도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스노우란 어플, 그 필터가 들어가는 그런 어플도 만들었고 네. 잼라이브 같은 퀴즈 서비스, 라이브 퀴즈 서비스 만들었고 그다음 최근에 핫한 제페토 또 여기서 다 만든 거여가지고 이쪽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자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핫한 서비스를 다 경험하신 거죠. 스노우도 핫했고 잼라이브도 핫했는데 이 잼라이브가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그립 서비스와 문법 운영 방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잼라이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 내에 네. 그 인플루언서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퀴즈 문제를 내고 그 순간에 한정된 순간에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퀴즈를 풀어가지고 퀴즈를 끝까지 정답 맞춘 사람한테 리워드를 주는 상금을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에서 하는 한정된 시간, 그다음 그 인플루언서, 그다음 사람들과의 인터랙션 이 부분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냐 안 하냐 이 차이 빼고는 거의 흡사했던 거죠. 그리고 이쪽 시장이 커진다는 거 많이 알았고 네. 사람들이 온라인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걸 파악한 거죠. 왜냐하면 잼라이브가 조용히 강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 서비스 했을 때도 거의 한 그 퀴즈당 거의 한 10만 명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들어갔을 때도 꾸준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시장이 엄청 확대되고 있진 않는데 꾸준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근엔 이 잼라이브가 잼라이브 자체를 네이버에서 인수를 해서 아까 네이버에서 말한 네이버 셀렉티브랑 아마 합쳐가지고 같이 코워킹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잼라이브의 미래가 라이브 커머스였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그 잼라이브 내가 나와서 하면은 돈이 되겠는데? 직원 월급보다 훨씬 더 잘 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오셔서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예상해 봅니다.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김한나 대표님이 잼라이브도 있었지만 사실 스노우 마케터로 좀 더 유명하셨던 거예요. 스노우가 지금이야 이제 좀 뭐 AI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양한 필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그 밈을 만들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지만 사실 초창기엔 그냥 단순한 그 카메라 어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스노우가 동영상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일단은 이제 10대 분들이 좀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 카메라로 출시를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AR 기반의 약간 그 영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내부로 설득을 못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내부에서. 근데 본인은 마케터니까 지표나 이런 걸 다 확신이 봤는데 있었구나. 이건 동영상 커머스 갈 것 같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그 아쉬움이 이제 좀 응어리로 좀 남아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사실 네이버는 계속 동영상을 못하고 있었다는 평도 좀 많았었죠. 유튜브에 때 뭐 뺏겼다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거의 일환인 것도 이제 좀 김한나 대표께서는 그럼 퇴사해서 그냥 내가 만들어보겠다. 뭐 주위에도 많이 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반반이셨대요. 그래서 뭐 될 것 같다, 뭐 못 될 것 같다 했는데 처음에 이제 몰랐는데 네. 자신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중국의 저 라이브 커머스가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되면 우리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이제 뭐 신작을 하셨다라고 하고 2018년도 아마 기억하시면은 네. 라이브 시장이 조금씩 열리면서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유튜버분 이분들이 좀 이제 더 활성화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흐름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년에 아주 정말 국내 최초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았을 때부터 이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최근에 시리즈 B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혹시 그립을 써보셨는지 아니면 뭐 써보셨다는 거는 꼭 구매를 하지 않아도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같이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죠?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 저는 약간 일반 판매자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그리퍼라고 연예인 그리퍼가 엄청 많고 그리고 방송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맞아요. 거기에 한번 전 놀랬어요. 아마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최근 포화잖아요. 뭐 언제나 포화이긴 했지만 최근에 정말 많은 연예인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방송 구조는 한정돼 있고 그럼 그분들이 끼를 분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너무나 그런 끼 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뭐 인스타에서 활동을 하든 유튜브 정말 개인 채널 만들어 활동하시는 연예인들 진짜 많아요. 특히 약간 아마 여기 참여되어 있는 분들도 방송인이나 연예인, 개그맨이 많거든요. 개그맨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하다가 이제 그립도 엄청나게 핏이 잘 맞죠.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고 수익을 해야 되고 자기가 물건을 소싱을 해야 되는데 처음 그립에서 아마 개그맨 유상무 씨를 처음에 빨리 데려왔을 거예요. 그 유상무 씨 데려와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했겠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물건을 대드리고 지금 유상무 씨가 뭐 입담도 좋으시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인플루언서처럼 팔로워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활용해 초반에 연예인을 많이 온보딩 시켜서 서비스를 활성화시킨 것 같고 근데 연예인 입장에서도 최근에 맞아요.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방송 활동도 없고 돈벌이가 좀 쉽지 않은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미지를 팔아가지고 물건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연예인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잘 맞다 보니까 이 플랫폼 내 연예인분들이 쭉 들어오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셀러 활동을 해주시는 이제 그리퍼 분들이 50명 모으는데 반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팬 기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할 거라는 거는 판단을 하셔서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을 이제 뒤진 거죠. 인플루언서 분들. DM 엄청 보내시겠죠. DM을 실제로 하루에 막 1000통씩 보내고 그랬었고요. 1000통? 근데 뭐 대답도 잘 안 오고 뭐 이런 메일 보내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그러겠죠. 있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50이 딱 달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다음부터 조금 더 수월해지기 시작하고 역시. 말씀하셨던 것도 유상무님은 그래서 그립 활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또 마침 이제 자료조사 때문에 그립 이렇게 보면서 유상무님 라이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냥 정말 정신 없어요. 정신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말씀도 재밌게 하시지만 그냥 노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쵸. 거기에서 이제 세팅 올리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그냥 재밌게 참여하는 거고 그쵸. 내가 제품을 안 사도 그냥 그런 것도 정말 있었던 쇼 보는 거. 느낌으로. 정말로 그런 것도 있어서 좀 확실히 이제 이런 그립 같은 플랫폼은 저는 그리퍼분들, 그러니까 셀러분들의 영향력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거는 라이브 방송 때는 자기네가 파는 게 거의 최저가일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잘 설명해 주는 것도 뭐 있고 그래서 좀 처음에 쉽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궤도에 올라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바로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의 꽃은 엄청난 할인이죠. 네, 그래가지고 보통 저는 계속 인스타 라방을 계속 비교를 해 말씀드리는데 인스타 라방 같은 경우도 시장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입점하려면은 가장 최저가로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걸로 수익을 만들기 힘들고 대부분 마케팅 용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 같이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과 성격이 유사하다 보니까 홈쇼핑도 싸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다른 데 없는 상품을 팔던지. 그렇죠. 대부분은 약간 패키지로 해가지고 기존에 없는 상품 만들어서 약간 가격을 뭉개뜨리고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핑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쇼핑 예를 들면은 뭐 쿠팡이나 UMF나 티몬 같이 목적지형 쇼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재미형 쇼핑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없어.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난 그걸 즐기러 온 거야. 맞아요. 난 꼭 거기서 뭔가 물건 어떤 걸 사서 뭐 홍삼을 사든지 아니면은 티셔츠를 사러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유상무 씨랑 뭐 한 15분 20분 라이브 하면서 놀고 거기서 마음에 들면 물건 사고 아니면 안 사면 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거 그립을 보면서 뭐가 계속 떠올려면 진짜 BJ분들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BJ분들 아니면 인스타그램 그 인플루언서분들 그 라이브 방송하는 거가 그냥 자기 방에서 컴퓨터 그 카메라 켜가지고. 네, 이게 말씀하시는 것도 항상 스마트폰만 있으면 팔 수 있다. 누구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거 키고 거기서 판매 일어나면 이거 팔면 보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그냥
이 BJ분들을 보는 느낌도 많이 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Z세대분들 그다음에 네. 지금 이런 거를 즐겨보시는 그 세대와 핏이 맞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이런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게 익숙한 문법인데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커머스까지 붙여서 이렇게 하는 대대적으로 그리고 이게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우리 저번에 유튜브 얘기도 했지만 유튜버 앞광고? 뒷광고 이슈가 그쵸. 없죠. 이거는 대놓고 나 팔려고 가판 여기다 깔아 놓은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판. 그런 것처럼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없이 그냥 시청자도 아는 거죠. 아, 여기는 파는데. 근데 그건 재밌어. 그리고 그쵸. 정말 마음에 들면 사고 또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전자기기라던가 뭐 의류라던가 아니면은 뭐 향초라던가 뭐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디테일해졌어. 어필한 거죠. 누구한테? 자, 그래서요? 살짝 이렇게 보면서 네. 사볼까 싶은가 왜 가격도 괜찮고. 맞아요. 그리고 항상 그 쇼 호스트 분들의 그 표현들 있잖아요. 아 이거 구성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이 가격에 못 만날 최저가예요. 거예요. 이 시간에만. 실제로 그리고 이게 타임리밋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구매하시면 쿠폰 적용하시면 얼마에 사줄 수 있어요. 그럼 괜히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코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시간, 타임 리밋이 있다는 맞아요. 게 생산자라고 할까요? 이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월요일에 1시간, 수요일에 1시간 한다고 하면 이거를 계속 쇼핑몰을 열어놓고 있으면 배송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주문이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니까 하루 종일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방송 월요일이랑 목요일에 하겠다. 그럼 월요일에 딱 바짝 한 1시간 주문 받으면 화수는 미친 듯이 배송에 하고 그리고 이제 AS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 그렇겠네요. 네, 공급자 입장에서도 타임 리밋을 걸었을 때 구매가 쏟아질 때 마진율도 좋고 그리고 서비스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언니 그 사람 재밌는 거 좋은 거 맞아요. 많은데 하면 이제 그때 알람 설정 해놓고 들어가서 이제 파는 거고 그런 어떤 좋은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도 큰 확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조짐이.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막 얘기한 이 라이브 커머스 문법은 홈쇼핑에서 많이 적용하던 문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홈쇼핑 업체들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 DT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되면 이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홈쇼핑 업체는 아직도 그 TV 쪽의 매출이 많이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앱들 많이 출시한다고 하지만 어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물건 판매하는 그냥 이커머스 사이트 용으로 쓰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넘어가는 타이밍에 그 시장의 흐름을 누가 잡냐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라이브 커머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다 흡수하는 형태인 것 같고 기존에 쇼핑몰에서 물건 팔던 브랜드들도 라이브 커머스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기존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 아니라 홈쇼핑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입점비가. 맞아요. 입점비가 많이 들고 수수료 엄청나죠. 정말 수수료가 엄청나고 고비용 비즈니스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맞아요. 홈쇼핑을 운영하는 업체도 고비용이었고 맞네요. 그다음 방송 심의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하다 보면 방송 심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는 그런 뭔가 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아가지고 일반 브랜드도 접근하기 힘들고 쇼호스트 같은 경우도 전문 쇼호스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나름 커리어도 있어야 되는 그런 뭔가 정말 많은 검증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유튜브랑 똑같죠. 유튜브도 TV랑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유튜브는 정말 많은 사람이 하는데 그중에서 몇 명 천재들이 뭔가 이 유튜브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이브 커머스도 많은 사람은 하겠죠. 근데 그중에 정말 업텐션이고 말도 안 되게 물건 잘 팔고 입담 좋은 사람 근데 방송으로 내보냈을 때는 출연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오면서 이쪽 시장을 만들어 가고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쇼핑에서 다룰 수 있는 물건의 어떤 한계성이 있는데 그쵸. 이건 아마 그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간에 누구가 들어와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에 맞는 소비자들이 또 같이 유입이 될 맞아요. 거고 왜냐하면 방송은 어쨌건 정파 시간이 있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새벽에는 그거를 라이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속옷 광고는 속옷 상품은 뭐 매실- 저녁에만 봐야 맞아요.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속옷도 저녁에만 봐야 돼요. 네. 그런 시간, 심의 시간. 주류하고 담배는 아는데 속옷도 있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제나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력 있는 부분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BM을 들었을 때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아, 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가는 이 동영상을 주로 보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선호한 건 쇼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건 쇼폼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일리는. 네, 그리고 동영상이 저는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촬영 하려면 스튜디오나 그 비용이나 그쵸. 그리고 후 편집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건데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런 했는데. 개인 사업자들이 하기 힘들다 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니까 이건 편집할 필요 없고 라이브니까 편집이 어딨어. 그냥 그냥 이거 나가는 거예요. 이거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리얼리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가 거기에 열린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정말 방송국 수준의 퀄리티 있는 영상만 익숙했기 때문에 홈쇼핑이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정도 고비용이 들어도 그 정도 퀄리티의 어떤 영상을 뽑아내서 보여주니까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날것에 유튜브, 틱톡 아니면 인스타그램 그 라이브 방송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뭐 라이브 커머스도 뭐 어때 그냥 스마트폰 실제로 제가 봤던 것 중 하나는 이제 그 네이처 리퍼블릭 이제 판매하시는 AK 플라자 수원점 네이처 리퍼블릭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AK 플라자 얘기를 하냐면 그립이랑 저기 AK 플라자가 콜라보가 지금 저기 되어 있어서 AK 플라자 제품을 그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분은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에 삼각대 하나 올려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제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판매가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오프라인 만나면은 그 사람 표정도 보이고 하면 맞아요. 뭔가 얘가 아무리 영업 천재여도 사람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막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소극적이 되는데 안 보여. 일단 안 보여. 댓글만 보여. 그러니까 뭐 댓글 보면 좀 그래도 조금 필터가 희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 말씀하신 대로 한 명밖에 케어를 못했는데 한 번에 100명, 200명도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규모의 그거니까 경제가 가능하잖아요. 엄청난 마진율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싼 값에 들어갈 수 있고 저도 그거 봤어요. 저는 가산 현대 아울렛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채널을 따로 팠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매장 입점 사실은 그것도 이 소상공인한테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뭐 온라인 쇼핑몰을 해서 뭐 하는 것도 되게 말씀하신 대로 막 카메라도 사야 되나 막 이러는데 이제 요 가이드라인은 줬겠죠. 그러니까 언택트로 팔 수 있도록 하니까 우리 현대 아울렛 입장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돈을 잘 벌면 자기네들의 임대료도 잘 낼 테니까 수수료 입점이면 수수료도 많아질 테니 그것도 좋고 우리 소상공인도 좋고 뭐 이런 너무나 좋은 BM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이제 장점을 제가 리스트를 해놨는데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셔서 좋아요. 다 포함하게 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가장 큰 장점은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쇼핑몰, 쿠팡 뭐 다른 데 다 단점이 뭐였냐면은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제품의 정보를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충분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핏을 하죠, 핏을. 핏 같은 거 뭐 거기서 알려줘요. 어깨 기장을 얼마고 허리 기장. 아마도 몰라. 나는 이게 나한테 어떻게 핏이 올지 모른다고. 맞아요. 근데 그런데 실제로 어떤 누군가 저 체격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체격을 보고 그 사람이 입는 핏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게 나한테 이 정도 느낌이 있구나. 아니면 그냥 일반 제품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라도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실제로 저런 정도의 사이즈구나. 이렇게 하지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서 30cm라고 하면은 3cm가 어느 느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마켓컬리가 그때 한때 좀 잘했던 게 맥주캔이라든가 맞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교 사이즈를 패키지 비교 사이즈를 해줬었던 게 좋았지만 마켓컬리도 결국은 이미지 내에서 해결을 했던 거지 그렇죠. 이런 영상 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품을 정말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최소한 그러니까 어떤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거나 정말 하자가 있는지 아닌 이상 환불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질 것 같아요. 난 봤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 내 책상 어디에 놓으면 이 정도 사이즈라고 우리가 그쵸. 감이 오잖아요. 어떤 느낌인 거고 실제로 색상도 뭐 정말 쨍쨍하게 포토샵해서 이쁘게 이미지로 해놓은 거 말고 그냥 일반 조명에서 이 정도 색감이라는 제품에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상세 페이지만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리뷰, 후기 다 보고 찾는. 맞아. 이게 시간을 소요하는 건데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나는 그냥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의사 판단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후기가 또 뭐가 있냐면 댓글들. 라이브 방송하면서 실제로 샀던 사람들은 이거 뭐가 좋았어라는 게 한 번씩 올라와 준다고요. 맞아요. 물론 매니저를 써서 이제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근데 엄청난 인터랙션이죠. 왜냐면 저희가 그럼요. 보통은 뭐 보통 FAQ는 뭐 문의를 달면은 또 언제 달릴까. 맞아. 하는 기다렸다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라이브다 보니까 뭐 자기가 질문하고 모든 걸 다 답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맞아요. 얻어 걸리면은 뒷변도 해주고 아니면 그게 다른 사람이 답변한 맞아요. 것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한 거예요. FAQ가, 그러니까 그 Q&A가 자꾸 달리면 그거를 해줘야 돼. 그러면 맞아요. CS팀을 따로 쓰고 막 이런 복잡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 통화? 그거는 뭐 어때요? 지금 뭐 언니 뭐 몇 센치예요? 뭐 이런 거 하면 바로바로 되니까 그걸 따로 공수를 들이지 않아도 되고. 너무 좋죠. 분이 그냥 저는 어깨가 저튼 뭐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S 스몰 사이즈 입는데 요거는 좀 잘 나와서 미디엄까지도 괜찮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맞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었던 거예요. 텍스트와 이미지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를 이거를 잘 어떻게 보증된 줄 알고. 이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을 소개하고 이런 부분이 유튜브에 그 하울 영상 있잖아요. 그거랑 엄청 비슷해요. 하울 영상 우리가 재밌게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도 하울 영상 일단 봐. 재밌게 보고 제품에서 디테일하게 소개하잖아요. 뭐 그냥 뭐 진짜 이 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질, 뭐 입어서 착용감 이런 걸 정말 디테일하게 하는 그 하울 영상이라는 문법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도 하면서 그걸 많이 봤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소구점이 되구나. 왜냐면 그런 것만 올려도 엄청 보거든. 맞아요. 엄청 댓글 달고 엄청 환호하거든. 거기 이제 물건까지 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튜브는 저희가 뭐 연초에 얘기도 했지만 물건 라이브 커머스를 붙일까 말까 하다가 최근에 커머스가 붙여가지고 타코님이 예언이 맞았는데 제가 약간 샤워라도 해줬습니다. 좀 제대로 크게 해줘 할 거면.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뭐야? 근데 정확히 뭐예요? 2020년 저희가 트렌드 전망을 하면서 올 초에 했었죠. 네, 각각 뭐 어떻게 맞아요. 전망이 될 거냐 막 외쳤는데 그 중에 타코님이 유튜브가 커머스를 붙일 거다. 거기에 대해서 제 기억에 분명히 링고님이랑 저는 약간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그렇게 광고로 돈을 미디어로서 광고를 많이 보는데 커머스 괜히 붙였다가 그 미디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했는데 뭐 스포티파이부터 자체 유튜브 그 익스텐션인가 뭐 그거 하면서 커머스를 도입해가지고 타코님이 유튜브 숍이라고 또 이제 기능이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 개 던졌는데 하나 잘 맞히셨구나. 그거 하나 던지고 확실히 그거 하나 던져서 하나 맞춘 거예요. 100%. 나는 미래를 봤다고. 좋다. 네, 아까 타코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적으로 그립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기존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의 반품률이 몇 %인지 예상하세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90% 10만 원은 90% 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50%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반품이 그렇게 높아요? 저도 의외로 높다 생각하는데 전 한 10% 정도 했는데 20% 정도가 평균 통계를 내면 와, 그게 엄청난 비용일 텐데. 그게 아마 상품마다 엄청 다를 건데 90%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50%까지 내려오는 상품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홈쇼핑들은 마진 잡을 때 한 20-30%는 제외하고 잡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홈쇼핑은 또 홈쇼핑보다 홈쇼핑이 그렇게 환불률이 많은 이유가 그게 서비스가 들어가잖아요. 무료 환불이 되고 무료 반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근데 라이브 커머스 아마 그거는 제공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시님 그 말씀을 꺼내주셨다는 건 반품률이 좀 낮다는 소린가요? 그립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 그립 상태가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이 그립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유저가 많겠지만 맞네요. 반품률이 지금 얼마로 나왔을까요? 글쎄요, 뭐 20%가 평균이라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낮으면 그쵸. 뭐 10% 미만인가요? 네. 1%라고. 1%?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데이터는 그 기반 데이터가 뭔지 좀 보긴 해야 되지만 되게 낮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홈쇼핑 같은 경우는 반품률이 높으니 뭐 90%는 좀 뭐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한 것도 있긴 하지만 특정 제품 같은데 의류가 반품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이즈. 그렇죠. 맞아요. 엑스라지랑 라지를 두 개 다 시킨 다음에 입어보고 엑스라지가 맞으면 라지를 반품하래. 그럼 그거 반품으로 잡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반품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복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근데 같은 사이즈라도
재봉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다르대요. 근데 이제 그립이 상품 반품률이 1%다. 말씀하신 대로 뭐 데이터를 어떻게 러 데이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인터랙션하는 게 실시간 소통의 커머스가 그만큼 유효하다라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좀 이제 저는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네. 그럼 그립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뭐냐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류, 스타일링 쪽 부분이 있고 먹방, 쿡방 이게 먹는 거거든요. 먹는 맞아요. 거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반품 안 할 것 같아요. 양심 있으면 뭐 이제 너무 그 기한이 많이 지났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이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뷰티 같은 건데 뷰티도 그냥 뭐 립스틱이라든가 화장품 쪽을 되고 아니면 기초, 베이스 쪽 이런 걸 되고 그다음에 육아. 맞아. 육아용품도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애견용품. 애견용품도 좀 있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산지라던가 뭐 아니면은 취미 그다음에 뭐 그냥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제품들. 그러니까 아직 큰 제품이라던가 약간 그런 거를 크게 취급하고 뭐 디지털 있지는 않아요. 가전은 디지털 가전도 취급하지 않고 약간 좀 소모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캐주얼한 제품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품에 대한 것도 그냥 그냥 쓰지 아니면은 그냥 누구 당근마켓을 통해서 무료단 놈하지 약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아직은 그 과거에 홈쇼핑에서 했을 때 막 비싼 거 많이 팔았잖아요. 그쵸. 여행 상품도 팔고 에어컨도 보험 팔고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조금 못 넘어온 것 같다. 아직 그 저희가 아까 중국 비교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다 팔거든요. 집도 팔아요. 아까 그 틱톡 더우에는 집도 팔아요. 제가 집을 라이브 해주면서 저기 문 잘 열리고요. 수도 잘 나오고요. 난방 잘 됩니다. 자, 사세요. 이렇게 진짜 집도 팔고. 당근마켓도 집 팔아요. 그 말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무한하다는 거 맞아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중국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는 진짜 라이브 커머스로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립은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걸 보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한난 대표님도 조사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멋져요. 네. 여성 대표님이시잖아요. 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제 또 엄청난 대항마라기보다는 거대 공룡들이 참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보시죠.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 뭐 집 얘기도 하고 뭐 가전제품 얘기했지만 아마 어떤 커머스 플랫폼이든 이걸 다 도입할 것 같다. 그림 너무 좋다. 너무나 시적절히 잘 나오셨고 너무 서비스 잘 만드셨고 맞아요. 잘 준비했다. 잘 모으셨고 했는데 그럼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 언급을 할게요. 그립에 제가 저게 좋은 게 뭐냐면은 구매할 수 있는 게 너무 심리싸게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심지스는 사랑인가요? 상기님이 또 심리싸는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립이라는 어플 내에서 내가 시청을 하고 있다가 구매를 해야겠다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 어플 화면 내에서 거의 완벽하게 구매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요. 영상이 끊기지 않으면서. 저는 이게 정말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영상을 보다가 다른 제품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홈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보던 영상은 계속 보여주면서 다른 제품들을 제가 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방송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보여주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끊기지 않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구매도 바로 그 영상이 끊기지 않는 데서 완성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건 전 굉장한 기획이고 굉장한 좋은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해서 그립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건 확실히 맞다. 확실하죠. 그리고 뭐 유상무 그분께서 이제 뭐 라디오스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립에서 활동하는 것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어요. 자기 커머스 판매하시는 것도. 근데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유상무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스타에서 원래 잘 놓으셨던 분인데 요즘 그립에서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랜덤 박스라고 해가지고 200원 결제를 하면은 랜덤 박스로 막 뭘 보내줘. 뭔지 모르고 일단 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심지어 없어서 못 팔고 이게 사람의 동식 접해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제를 못 하니까 막 나 못했어요. 계속 댓글장 올라오고 뭐 카카오페이 에르멘터 잘 되네요. 뭐 우리은행 카드는 잘 안 되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실시간 소통을 해주는데 이게 약간 재미구나. 놀이죠. 엄청난 놀인 거죠. 너무 재밌네요. 그 유상무님 사실 뭐 개그 쪽에서는 요즘 잘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뭐 끼라던가 어떤 영역을 계속 확대하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막 되게 유명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아직 없지만 이제 앞으로 점차 사실
TV 홈쇼핑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홈쇼핑 나온다고 뭐 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한물 간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저 사람 먹고 살기 힘들어 이랬지만 최근에는 뭐 엄청나죠. 뭐 메인 그 스타분들도 많이 올라오시려고 하시고 실제로 그립에서도 그 쇼호스트 분들을 굉장히 많이 섭외한대요. 네. 그리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립에서 판매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면 자신들이 확보고 섭외해 놓은 그리퍼분과 매칭을 시켜줘서 그렇죠. 판매는 그리퍼분을 통해서 하고 물정 수수료는 주겠지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기술력이 너무 좋은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초호스트 분들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런 맞아요. 걸 못 하실 수 있는 맞아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채워주는 것도 되게 그립이 되게 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더 큰 얘기하기 전에 그립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언급을 하고 저도 싶었습니다. 살짝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그래서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런 어떤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온라인 마켓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분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은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스마트폰만 켜놓고 우리 매장에서 하니까 그분들도 좀 매출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중국인이나 이외 동남아 우리 전 세계 사람들 관광객들 못 오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로 팔로를 개척하신 분도 계셔서 요걸로 이제 숨통을 트인다라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방송을 하는 목적이 바로 저겁니다. 아. 항상 바뀌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변하는 트렌드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저희가 그걸 도와드립니다. 그럼요. 네. 저희 방송을 들으면 좋다. 그럼요. 그냥 막연하게 저는 좀 힘들겠지. 네. 매출 오프라인 매장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일하는 곳이 동대문 운동장 근처인데 네. 제가 밥을 먹으러 좀 나가서 롯데 피트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뭐 음식점을 간다고 갔는데 들어가서 깜짝 놀랐던 왜요? 게 1층부터 8층이 음식점인데 7층까지가 음식점 빼고는 다 닫은 거예요. 그 건물 전체가.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래서 계단도 다 막고 다 천막이 쳐져 있으니까 와 음식점 빼고는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동대문의 그 큰 건물에서. 그러니까요. 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전환하신, DT로 전환하신 어떤 요런 상황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만 알겠어요? 더 똑똑하신 우리, 큰 회사들은 더 잘하실 텐데,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요 얘기 말하는 거 맞죠? 거기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면은 뭐 예전부터 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상대님. 일단 뭐 네이버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네이버 셀렉티브를 통해서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따로 뭐 어플을 만든 건 아니고 네이버 앱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 웹의 그 웨스트 사이드 그 왼쪽 부분에 나오는 그쪽 그 쇼핑 구자에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팔고 있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그립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지금 하고 있는 상품들의 썸네일들이 나오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제목 타이틀이라든지 판매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그다음 뭐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흡사하긴 해요. 근데 약간 저는 네이버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커머스 거의 독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래액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크기도 하고 그쵸.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품 소싱 영역에서는 네이버가 앞서겠죠. 당연히 그립이나 이런 타 서비스보다는. 그 두 번째에 근데 이제 서비스 기능적인 측면에서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제공하는 서비스도. 그럼 과연 그립은 이 네이버의 공습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 근데 또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시작했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기존에 뭐 선물하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커머스를 밟아왔거든요. 근데 카카오도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을 키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반면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크리에이터들 아마 경쟁일 거예요. 어떤 크리에이터를 데려가지고 방송을 시키냐 그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 아마 네이버는 솔직히 돈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초반에 돈으로 좀 크리에이터를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그립이 어떻게 방어하면서 좀
키워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이버는 지금 쇼핑 분야를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공정위한테 반독점까지 태클 당한 적도 있어요. 뭐 그거는 약간 옛날 그 알고리즘 변화 2015년도 건 얘기긴 한데 네네. 어쨌든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 쇼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품 검색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공정위에서 태클을 뭐 걸 정도로 뭐 물론 네이버는 또 네이버만의 변호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만큼 네이버가 지금 쇼핑 분야에서 굉장히 크고 저는 사실 카카오톡 쇼핑 라이브 봤거든요. 근데 이 그림만큼의 완성도는 좀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카카오톡 모바일 내에서의 그 다른 서비스 잘 안 쓰기도 해요. 좀 저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카카오톡 거는 그냥 UI UX가 안 맞아요, 저랑. 근데 네이버는 달라요. 네이버는 저는 UIX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셀렉티브도 좀 보니까 그립이랑 사실 크게 차이도 없고 결국 이렇게 되면 공룡이 덤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윗과 골리앗 지금 싸움 붙게 되는 상황이 돼서 뭐 그립 입장에서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면 시장 커져서 좋다. 우리는 우리의 전략대로 잘하면 된다라고 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생산도 있지만 네이버 그리고 쇼핑 카테고리의 네이버 이건 좀 긴장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샵 기능을 이제 전 세계로 출시를 할 거예요. 지금 북미 지역이랑 몇 군데에서 출시를 맞습니다. 했는데 이게 왜 그립한테도 문제가 될 거냐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건 좀 일단 인플루언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누가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제품 구매를 연결시켜 줄 것이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이제 샵 기능. 그러니까 제품을 알리는 것까지는 하게 해줄게. 근데 구매는 다른 링크에서 사게 해. 이거였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플 안에서 소화를 해버리려고 하면은 그립과 교차점이 되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지고 물론 그립에 있는 분들이 다 인플루언서는 아니에요. 다 쇼핑 호스트 전문 쇼핑 호스트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동시에 라이브를 켰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라이브를 키시고 숍 기능이 있는 그다음에 그립에서도 쇼핑을 하면은 과연 어느 쪽에서 더 매출이 많이 올라올까? 라고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일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 유저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립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온 것도 많고 앞으로도 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커머스 전쟁 난 것처럼 쿠팡, 뭐 네이버도 있고, 그다음에 11번가도 있고, G마켓도 있고 이런 게 하면서 이제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뭐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어쨌건 심리스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거 플러스 크리에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또 네이버가 엄청 여기에다가 예산을 들이면 그럼요. 뭔가 좀 완성도 있게 잘할 수 있고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라이브 커머스가 기존의 커머스를 대체할 수 있을까도 좀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보완제로서의 기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쿠팡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쿠팡 같은 스타일에서 이런 이커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가고 라이브 커머스는 거기에 대한 보완제로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립은 라이브 커머스만 하는 거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도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를 가져가는 거고 반대로 쿠팡은 이커머스만 하고 라이브 커머스가 없어요. 오히려 쿠팡에서 그립을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립 엑시 전략일 수도 아니면 있네요. 쿠팡에서도 비슷한 거를 하겠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쿠팡도 다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확실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아까 첫 번째 질문 그럼 이커머스를 대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아닐 것이다. 이커머스는 이커머스대로 영역을 계속 확대할 것이고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커머스대로 성장을 따로 하는 거지 이게 뭐 대체제가 되지 못할 거예요. 보완제까지의 영역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도 비슷하게 양분된 시장으로 될 것 같고 왜냐면은 그 니즈에 대한 본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아까 약간 좀 놀다가 솔직히 좀 시간 낭비가 많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엄청 목적형 소비자기 때문에 빠르게 따닥딱 내 가격 그다음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다음 내가 원하는 배송 기간 안 되면은 저는 그냥 바로 나가고 딴 걸 옮기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모든 제품이 다 이렇지는 않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쿠팡에 구매할 때 원하는 니즈와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원하는 니즈가 다르잖아요. 네. 상품군도 분명히 다를 거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체제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좀 양분돼가지고 그거 쓰실 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쓰시고 이거 쓰실 분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양분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어스라든지 큰 어떤 그 유통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라든지 막 다 무너지고 있고 다 파산 신청해서 결국은 아마존만 주가가 70%가 오르는 이런 아마존만 살아남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 말은 이제 아마존도 있지만 이런 어떤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뭐 정말 어마무지하게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 소위 말해서 컨텐츠 아니면 판매하는 방식도 분명히 스펙트럼이 다양화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가 분명히 맡을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커머스 시장이더라도 라이브 커머스의 탭을 하나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카카오 라이브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있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정확히는 라이브였던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동영상 쇼핑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전 다 녹화 방송이니까. 그리고 보통 보면 라이브를 보고 구매하지만 동영상을 보고 저는 잘 구매해 본 적이 없거든요. 차라리 빨리빨리 이미지를 정보를 보고 하지 동영상을 보고 잘 구매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네이버 쇼핑이 그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검색에 상위 노출하고 네이버 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정이한테 혼났어요. 상위 노출 때문에 혼났는데 만약에 이 그립 같은 곳과 같은 상품이면 유력적일 수 있는데 다량 생산을 하지 않는 품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타코님 의견 너무 동의하는데 이 끊기지 않고 동영상을 보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저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이 이 앱에서 구현할 수는 없어요. 기존 플랫폼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쇼핑 앱만 따로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느낌을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립 같은 그래가지고 그 퀴즈 앱 뭐지? 잼라이브를 그래서 인수한 게 아닐까. 네이버 본사에 다 데려온 게 아닐까. 그쪽을 키우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네이버 앱 내에서는 구현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 어떤 기존의 라이브 잘하던 방식은 다르지만 하던 잼라이브를 데려와가지고 그쪽에서 좀 거죠? 키우려고. 지금 네이버 앱 내에서 하는 건 약간 온보딩 프로세스용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모은 유저들을 글로 계속 던지겠죠. 그쪽을 더 키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립 이제 요렇게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나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립 컴퍼니는 이제 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쇼핑으로 소통하는 보더리스, 장벽을 없애겠다. 그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해외 진출을 그러니까 차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해외 진출이요? 네, 그래서 그립이 올해 그립 3.0이라는 어떤 그런 비전을 통해서 그 오프라인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뷰티나 의류나 뭐 이런 문화 서비스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계하면 되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 또 나름 스타트업이시니까 정부와 함께 뭔가 이렇게 잘 지원 받으셔가지고 해외로 쭉쭉 뭐 코트라나 이런 분들이랑 잘 협업하셔서 코트라요? 코트라도 해외 진출 팔로 개척해주는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 잘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네. 쉬운 길은 아닐 것 같고 이게 또 실시간 라이브라는 게 완전 데이터를 쓰는 게 완전 다른 부분이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해외 진출 근데 해외에서 라이브 커머스 잘하는 너무 많다. 중국은 아니고 중국은 이렇게 많은 데가 하는데 그립이 들어가진 않을 테고 뭐 그럼 일본 뭐 이런 이거는 아예 뭐 그냥 동남아 쪽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동남아도 사실 그래도 중국권이거든요. 잘 안 터진다고 데이터가.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을 그러니까 것 제가 같아요.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니치하게 가는 거 하나랑 제품군을 늘리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니치한 거는 예를 들어서 특히 남성 의류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을 좀 다양한 체형을 섭외를 해서 뭐 이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뭐 그런 거랑 그다음에 결국 이제 단가 높은 애들로 가야죠. 가전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고급 마진율을 높여야 마진이 된다. 높고 비용이 큰 애들로 이제
확대를 하는 게 더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라이브 커머스의 어떤 시작의 대표 주자, 스타터 그립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항상 저희 라이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초반에 우리 타코님이 항상 1에피소드 1댓글이었나요? 네, 1댓글. 그런 거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타코님이 그거 안 하다 보니까 댓글이 많이 안 올라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맞았어. 해병대 캠프 가야 돼. 가짜 사나이도 뭐든 해야 돼,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항상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는 이메일로 관련된 뭐 제휴 또는 광고, 궁금하신 사항 받고 있습니다. issues.korea, issues.korea@gmail.com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그립감이 높아졌나?